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내부자들 바로 만납니다. 김규환 CBS 논설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인사 네, 나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오늘 유난 갈등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설인데 이제 일각에서는 유난 갈등을 해소한 다음에 나와야 된다. 아니다, 해소하지 않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뭐 제가 윤한 갈등에 대해서 이제 방송 소제목으로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근데 지금은 그걸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만나자 연락을 했다는 뭐 보도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어제 제가 그 장동혁 그 전 사무총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이죠. 예, 그분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굳이 정치적 상황이 안 되는데 만나를 압박하듯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물론 뭐 개별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이 모를 수도 있죠. 모르게 연락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거 봐서는 아직은 만날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관계부터 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당내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분 사이에 쌓인 앙금이 너무 깊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김건희 여사 문제, 두 번째는 공천 갈등 문제인데 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예. 오늘 밝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예. 그 취재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동의를 끝까지 설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공천 갈등 문제만 얘기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힌트만 주실 수 없을까요? 어떤 갈등이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퇴직하기 전에는 어쨌거나 전해드릴게요. 그 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화가 나고 아하. 한동훈이 더 이상 내 브라더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예. 많은 분들이 뭐 짐작도 하실 텐데 예. 공천 갈등의 중심에는 이철규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사람이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동훈 사람이고. 비대위원장의 사람인데 원래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뭐 직접 임명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오케이 할 때 이런 당부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당부했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당에 가서 당무는 윤재옥과 이철규와 상의해라. 그리고 사무총장은 장동혁을 쓰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제가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하고 얘기할 때도 당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래부터 알던 사이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저하고 같이 일해 봅시다. 라고 받은 게 인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야 뭐 친윤이니까 그렇다 치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친한 쪽으로 계속 기운 거죠. 결정적으로 3번을 부딪혔습니다. 첫째 뭐냐면 조혜진, 서병수 이동 배치 문제 때문에. 부산. 왜냐하면 조혜진과 서병수 의원은 하위 10%에 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컷오프가 맞아요. 그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공관위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살려서 이동 배치를 했다는 게 친윤 측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장동혁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은 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동 배치한 것은 컷오프 10%가 나오기 전에 결정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전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가끔 보면 댓글들에 너 자꾸 이 소문을 갖다가 사실처럼 얘기하느냐, 뻥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크로스체크가 다 되신. 크로스체크 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태우와 장해찬 공천 취소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대구의 도태우, 이철규 부산의 공관위원과 장동혁 공관위원이 엄청 언쟁을 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철규 의원하고까지 언쟁까지 확대된 거예요. 뭐냐면 도태우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사저까지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준 공천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예. 그리고 장해찬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청년 1호 참모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정당한 당내 경선을 거쳐서 승리하고 최고의 의결까지 거친 사안인데 여론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그 당시 공관위원이 공관위하고 특별히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천을 취소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불쾌했다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비례대표 문제입니다. 3월 18일 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를 발표를 하는데 사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관위원회끼리 국민의힘 공관위원회도 충분히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른바 그 친윤 쪽 뭐 이철규 전 공관위원 이분들은 명단을 전혀 논의는커녕 명단조차 몰랐어요. 3월 18일 날 명단 발표하고 언론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3월 20일 날 이틀 뒤에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실 공천이다. 사천이다. 라고 공격하고 나오잖아요. 예. 이분이 문제를 삼은 사람은 세 사람이었어요. 뭐냐?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그리고 이시우 그리고 주기환 민생특보로 나중에 임명됐던 그 세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예. 강세원 행정관은 아마 13번인가 아마 배치가 됐는데 이분 아시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강훈 변호사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김앤장 출신 변호사고. 근데 친윤 쪽에서는 어떻게 의심하는 거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인이 진은정 변호사, 김앤장 출신이잖아요. 예. 그 추천해서 들어온 듣보잡 아니냐? 제가 듣보잡이라는 게 아니라 그쪽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슈는 누가 추천한 거냐? 그래놓고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기한의 24번을 밀어버리느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해버리잖아요. 이에 대해서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원주 방문 전에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아주 험한 말이 나왔다. 그래서 주기한 민생특보 임명한 것은 한동훈의 뺨싸다기를 날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화가 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명단이 발표된 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당황했겠죠. 예.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장동현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일체 받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분노한 지점이죠. 그래서 뭐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 이후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 한 다음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걸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때부터 이제 양쪽이 더 이상 건설적이고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논의하는 거는 물 건너간 거죠. 예. 근데 당시 상황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네. 이제 당의 대표는 엄밀히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고 그 상황에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판단을 필요해서 할 분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로서 결정을 한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냐? 그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공관위원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공관위원 3명을 국민의 미래 공관위원회에 파견을 해요. 예. 그런데 일체 그 이철규 공관위원이라든가 다른 공관위원들한테 명단 통보가 없이 갑자기 명단을 어디서 작업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명단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 너무 듣보잡인 사람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었다. 그걸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제가 들을 때는 이제 지역구 공천이 있은 다음에 일부에서 이제 이거 너무 친윤 공천 아니냐. 예를 들어 하남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래서 이러면 이게 안 된다. 탈락자도 없었고 예. 감동이 없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지인들 측근들이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 질 수 있다. 아무 메시지가 없다. 예. 친윤 공천으로 부린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인들에게 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친윤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그 정당 공천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비례대표가 뭐예요? 그 직능 단체들 뭐 이런 걸 배려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 직능 단체들이 지지 선언을 하거나 입장을 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직능 단체들이 단 한 곳도 지지 선언이나 입장 발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만큼 직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배려 없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밀실에서 작업해서 명단을 가져왔다라고 의심을 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례대표는 내가 주도하겠다.
이거는 용산에 입김 없이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공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사실 그렇게 했고 예. 그다음에 충돌이 이제 네. 팡 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김규환 실장님의 취재에 따르면 총선 국면에서 굉장히 대통령이 화가 난 상황은 분명해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 지지지 않고 갈등이 있던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측면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탈당선이 나오는 실체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언론 보도에서 나왔죠. 네. 예, 저희 채널A 모니터를 잘 안 해서 보도에서 저도 잘 모르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들어가고 너무 심평 변호사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 전에 네. 채널A인가요? TV조선 보도에서 아, 친윤 핵심 관계자를 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탈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네. 뭐 친윤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전 맹렬하게 제가 그것도 예.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막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부인을 하는데 예. 약간 이런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하나 캐치를 했어요. 무슨 뭐냐면 상황입니까? 대통령이 예. 사실 그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뭐 법조계 선배들하고도 많이 예. 통화하는데 네. 화날 때마다 아. 이런 식이면 내가 뭐 탈당한다 이런 취지로 몇 번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것이 아. 이제 옮겨지면서 나온 게 아니냐 얘기하는데 예. 중요한 건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이철규 의원도 통하고 제가 권성동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취재를 밝히셨습니다. 예. 그러셨나? 그렇게 됐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절대 말릴 것이다. 아, 말릴 것이다. 누구 주어라고 탈당하냐? 아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의 주인이 누군데 왜 나가냐? 당의 주인은 대통령과 우리인데 누가 왜 나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그 대통령의 탈당이 말이 안 되는 게 예.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건 말입니다. 예. 여대 야소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소 야대일 때 탈당하는 것은 집세기를 메고 예. 불에 뛰어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 상식적으로 가설조차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친윤 측에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예. 한동훈 측에서 한동훈의 그 비윤 포지셔닝을 위해서 아하. 비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하. 아주 강하게 흘리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탈당할 개연성도 없지만 대부분이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 그겁니다. 이 한 여권 관계자가 이 기사를 처음 쓴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친윤이 맞다. 친윤은 밝힐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김규환 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 장면이 보이는 게 네. 예, 대통령이 막 이 말 저 말 막 가셔가지고 일부에서 그 말을 오해해서 이 사단이 나누구나. 이게 이제 이런 정부 분야에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국정 운영에서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예. 조금 있습니다. 박 실장님의 그 저 해석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와전된 것 같다. 아하. 그 진정성이나 뭐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라 예. 그냥 기분에서 얘기하신 걸 갖다가 아하. 굉장히 그 너무 이게 탈당이라는 단어가 충격적이니까 아하. 그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 취재해본 제가 아는 건 한계가 있지만 예. 그분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서 대통령 스스로 탈당 안 할 수 있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이제 좀 너무 선거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탈당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요구요? 예. 요구야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누구든 자유죠. 아. 근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요구해도 말을 들을까요? 아, 꿈쩍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예. 자,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좀 짚어보죠.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SNS 상으로 이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격담 등 뭐랄까요? 이제 직접적으로 언론에 등장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그 노재봉 전 총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외곽을 때리는 정치 기술이다. 아웃복서. 네. 그런데 외곽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현역 의원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고 만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 말은 뭐냐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원내 세력이 별로 없어요. 원심이 없다는 얘기. 그렇죠. 지난번에 먼저 또 딱 지난번에 얘기하셨네. 예, 그겁니다. 제가 더 설명드리면 원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측근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아까 장동혁 의원 그리고 김형동 전 비서실장, 박정화 대변인, 그리고 김혜지 비례대표 의원인데 그 장동혁 의원과 박정화 의원은 0.5선이잖아요. 이번에 1.5선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김혜지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조직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원내별로 세력이 없고 이분이 굳이 세력이 있다면 원내 본인이 공천을 줬는데 낙선했던 분들
그분들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천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출마 전당대회 출마를 약간 군부를 좀 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천목회가 제가 알기로는 현역 의원 3명 포함해서 한 23명 정도 되는데 며칠이죠? 10일인가 며칠인가 그 밤샘 토론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총선 패배 원인에서 자성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발제한 사람도 박상수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던 이분이 누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거든요. 예. 그리고 천목회 분들의 대부분이 참석을 했지만 많은 분들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목회 전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를 예. 좀 경계하죠. 근데 이분들은 왜 참석을 안 했느냐? 아주 쉬운 거예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낙선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실에 다시 들어가거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처럼 비춰지는 것에 행보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어느 선에 확실히 서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제가 그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낙선자들은 그럴 수 있어. 낙선자들은. 근데 아까 유난 갈등이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김 여사 문제는 말씀을 못 하신다 그랬고 다른 하나가 공천 갈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공천 갈등을 해서까지 공천을 줘서 당선된 사람들이 왜 한동훈 위원장 편을 원심이 왜 없을까? 이 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 갈등을 하면서까지 공천했는데 그러면 본인에게 정작 충성할 만한 의원들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낙선되신 분들이 있는데 당선되신 분들이 내가 과연 한동훈 때문에 당선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민심이라는 게 있고 당심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민심 당심에서 압도적인 보수 팬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원심에 가면 한동훈 위원장이 의외로 그 현역 의원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되고 나면 또 내가 잘나서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오프라인 정치에 굉장히 소극적이라 할까? 좀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윤재옥 그 원내대표 있죠. 윤재옥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몇 번 식사했는지 아세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단둘이 드신 게 아니라 1월 21일 날 이관섭 비서실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와 세 분이 사퇴 압박 나올 때 그때 식사한 게 딱 한 번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철규 의원도 물어봤어요. 몇 번 식사하셨어요?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밥 한 번커녕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다. 이철규 의원도 한동훈 그러니까 그만큼 오프라인 정치에 서툴거나 소극적이거나 꺼리시는 거예요. 물론 술을 안 드시니까. 그래서 장동혁 의원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 아니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저 친한 인사신데 최측근이라고 분류되시는데 식사 몇 번 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번 했더라. 그 여러분하고 몇 번 한 거 외에는 뭐 저녁 식사를 잘 안 하시고 집으로 바로 가시니까요. 퇴근하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그 오프라인 그 모임에 소극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검사로만 쭉 그 몇십 년이 한 20년 정도 사셨으면 정치를 오랫동안 몇 년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막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 정치를 하셨나요? 그런데 시간만 있으시면 불러서 같이 식사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사법시험 여러 차례 떨어지면서 앞으로 부수의 기억을 소환하세요. 이분은 거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법조 때문에. 출입했던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하고는 종종 식사를 해요. 근데 술은 정말 일절 안 하고 1차 딱에서 되게 유명한 맛있는 음식점 주로 이제 물 건너서 그런 쪽에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에게는 뭐 2차를 가셔라. 그런 다시 뭐 술 한잔 하셔라 이렇게 하고 본인은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기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좋아하는 기자들만. 자, 여기서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총선 백서스는 조정훈 의원이 친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없게 된 상황이면 친윤계 의원들은 지금 뭐랄까요? 좀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끝까지 주류 측은 친윤 후보 찾기에 나설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실 그 내심 생각했던 분이 이게 조정훈 의원이었는데 본심을 좀 들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태죠. 그래서 좀 나온 대안이
나경원을 친윤 후보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들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경원 원래 나경원은 비윤이 아니었잖아요. 예. 원치 않는 비윤이 된 거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경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심, 원심, 민심 다 높아요. 천하람 아침에 당선자하고 사적으로 좀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나경원이 무조건 이긴다고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는 또 그렇게 안 나오던데. 예. 그래서 그러면 나경원 대표가 출마할 상황이 안 되거나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대안이 있죠. 대안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그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검토하는 게 원인요? 아닙니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집단 지도 체제. 그래서 단일성 지도 체제로 가지 말고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뭐예요?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같이 뽑아서 순위 편을 정하는 거잖아요. 1위자가 당 대표를 하고 2위가 3위가 되면 강력한 2위라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견제를 하고 무슨 사안이 생기면 그분이 승계하는 거니까. 그런 식의 논의를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룰 개정으로 이어지면 그러한 또 뜻도 반영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대위원이 7명인데 7명이 사실상 전원 친윤이라고 봐야 돼요. 김용태 그 당선자 빼고 저기 하는데 김용태 의원의 행보는 김재섭 당선자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상 친윤으로 보는 게 맞아요. 요즘 친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러면 뭐 집단 지도 체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난주에 대통령하고 4번 밥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뭔지 초선 당선인들 여러 가지 모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이면 엄청 어떻게 그렇게 기회가 밥자리가 생긴 거죠. 자, 민주당 얘기 한 2분 할 수 있을까요? 2분이요? 2분 안에 줄여볼게요. 자, 민주당. 자, 이제 지금 강성당원들의 2만 명이 좀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심 달리기 나선 상황인데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이번 국회의장 경선이 참 모양새가 참 이상하게 됐잖아요. 명심을 앞서서 추미애를 밀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됐었잖아요. 아니, 뭐 입장에서 생각하면 친명 쪽에서 그런데 명심의 개입이 없었는 정상적인 경선이었다면 거의 조정식이나 정성호 의원이 됐을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추미애 대표를 좀 대립군, 그러니까 대립군이 뭡니까? 임진왜란 때 군역을 돈 받고 대신 전쟁터에 나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경투쟁의 전선에서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 쓰니까 대신 싸워주는 하고 본인은 좀 한 발 물러서려는 구도였는데 그게 무산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박찬대라든가 김우영 이 당선자 이분들이 조정하고 다니면서 나머지를 다 조정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정성호 의원이에요. 정성호 의원은 누굽니까? 친명의 누가 봐도 좌장이잖아요. 근데 정성호 의원한테까지 포기하는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정성호 의원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는 대표가 직접 얘기하면 되지. 뭘 못 살라는데 박찬대, 김우영 보내가지고 밑에서 정진상 시켜서 작업해가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쾌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작업한 건 팩트입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가 토요일 날, 지지난 토요일이죠. 10일 날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한테 전화했는데 정성호 의원 전화 안 받았어요. 2번이나. 그리고 그 다음 날 12일 날인가요? 그다음 아침에 통화해가지고 나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성호 의원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당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세력 교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7인회라고 있잖아요. 뭐 정성호, 김영진, 뭐 김남국, 김병욱, 문진석, 임종석, 이규민인데 이분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인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쇠퇴하고 새로 이제 친명계가 등장해서 박찬대, 김병기, 김성환, 김우영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귀와 눈을 잡고 있다. 뭐 이렇게들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숨을 죽이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판 내부자들 CBS 김규환 논설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